지난주에는 20대 남성의 목소리 한번 들어봤고요. 구분이 아니고 20대 남성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고, 오늘은 그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20대 여성들의 생각 같이 연구하고 들어주실 문화평론가, 페미니즘 리부트의 저자 손희정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손희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20대를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한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절반이 나는 페미니스트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네. 작가님은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러니까 10명의 페미니스트가 있으면 10개의 페미니즘이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페미니스트들 안에서도 굉장히 입장차가 있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50%의 여성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여전히 성차별 문화와 그 문화가 만들어내는 차별이나 폭력이 있다. 그리고 이건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동의하는 여성들이 50%나 됐다는 건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작가님께도 오늘 저 얘기를 좀 들을 거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 20대 여성들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저 20대 여성들이 만나서 나눈 아주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개노답.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는 프로 휴양러 26살 오혜원입니다.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 있는데 프레임이라는 게 결국 레디커랑 24살 한소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남자를 잘 만나야 하죠? 그럼 너 메가리야? 너 어마드야? 와, 24살 새싹 유튜버 전준혜입니다. 사회에서 느꼈던 불공평함? 아 그래요? 곧 취준생이 될 23살 박예린입니다. 튜토리얼만 최소화에 대한 경우는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왔어, 얘들아. 우리만의 시간이야. 저 이제 맥주 따도 되나요? 그럼요. 이제 파티 시작입니다. 여성이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평균 나이가 25세에서 뭐 27세, 8세가 정년기래. 근데 나 이라는 걸 누가 정하는 거야? 맞아. 그래, 누가 정하는 거야? 그 사회적 잣대가. 아니지, 통계학적으로 이제 평균이 나오는 건데. 맞아. 근데 웃긴 게 되게 여자들한테는 나이도 스펙이다라는 말을 한다? 맞아. 야, 나 전과하고 25살. 휴학할 때 아빠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러니까 이해는 가. 기성세대의 그런 발언은 이해는 가는데 여자애들은 그래도 나이가 어린 거를 그래도 본다 맞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럼 여성 최초 무슨 자리에 앉았다 라는 기사가 떴어. 거기에 댓글이 뭐가 있었냐면, 이래도 니네가 유리천장이 있다고 말할 거야? 였단 말이야. 언제나 그렇지.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야, 여자치고? 여자친구는 높이 올라갔다. 나 그 말이 너무 싫어. 중고등학교 이때는 비교적 난 남녀가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딱히 어떤 임금을 받는다거나 어떤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거나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대학에 오고 나서 특히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들이나 여러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청하는 편인데, 사실상 정치 외교 학이라는 분야 내에서 여성이 학자로서 설 수 있는 공간이 좁다. 근데 그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셔. 그분들도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게 진짜 그때 팩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 비단 내가 꼭 취업을 해서 회사에 취직을 해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설 자리라는 게 이렇게 좁구나. 아무 이유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이게 진짜 그냥 단순히 학문적인 개념이나 어떤 사회운동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엄마는 20대 때 상경에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막 뭐 유통업에서도 종사했었고, 막 보험회사도 다니고, 그리고 아이도 셋 낳았고, 남편 뒷바라지도 했고, 그거 보면서 좀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거 다 읽고 울었거든. 좀 엄마 생각을 많이 했지. 그리고 엄마한테도 읽어보라고 책을 줬는데 예상외로 엄마는 무덤덤했어. 그 시대는 다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가장 좀 씁쓸했던 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요당했던 그 희생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세대는.
짠하고 갈까? 오케이. 짠. 짠. 계속 전화 와. 11시부터 계속 전화 와. 너 몇 시인데 지금 어디냐고 막 홍대다 막 이러면은 맞아. 홍대다 강남이다 이러면은 야 밤늦게 택시 타고 집에 빨리 들어와라 이래.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남자가 안 그래. 맞아. 이렇지 않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난 사실 이해도 가는 게 여성이 어떻든 어떤 범죄에 있어서 주된 타겟이 되는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현실이고 하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이해는 하지만 내가 내 딸을 위해서 내 딸이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 기성세대가 됐건 젊은 세대가 됐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야 그냥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 하고 그 선에서 그치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어떡하냐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너 페미니스트야? 그래서 나 페미니스트야. 그럼 너 메갈이야? 너 어마드야? 와 이 얘기 아직도 들어 나. 이렇게 바로 아직도 예스. 들어. 바로 예스. 너무 같다 너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나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끔이지만 화장을 이렇게 하고 다니고 옷을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치마도 입는다거나 이런 머리도 길고 이렇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너 왜 페미니즘 한다면서 화장하고 다니고 머리 길리고 다녀? 저희는 이제 저희의 약간 사회에서 느꼈던 불공평함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에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저항이잖아. 그리고 맞아.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라는 게 결국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받은 어떤 차별에 대해서 한 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인 폭력의 피해자이듯이 분명 이 구조 속에서 남성들도 겪는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해. 여성들이 얘기를 해. 혹은 페미니스트들이 얘기를 해. 그런데 남성들은 화를 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구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너희는 그런 운동을 하느냐라고 되묻고 다시 뭐 반박하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남성이 이 사회 구조와 본인을 동일시 여기나? 맞아. 너 생각보다 예민하구나. 이러니까 왜 이렇게 예민해? 맞아. 너 그날이니? 너 그날이니? 너 왜 이렇게 불편해? 와 정말 진짜. 너무 싫어. 네. 정말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었습니다.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이 프로 굉장히 훌륭한데요. 네, 인터뷰 내용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저기 나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원한 이야기들 잘 들었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그냥 작가님이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로서 목소리를 낼 때 요구하는 게 복잡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차별하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몰래 찍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우리도 인간이다. 라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저 이야기들 안에서 다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네,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그 얘기도 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차별받는 것에 대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어디서든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다면 우리도 연대할 수 있고 또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다면 또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다면 사실 그 차별에 대한 저항인 것이다. 네네. 근데 자꾸 너 예민하다. 뭐 네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으로 규정하고 들어오는 것에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또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에서도 캐치할 수 있는 문제지만 실제로 이 20대 여성들은 어렸을 때 학교나 가정에서 너희도 똑같은 인간이고 남성과 동등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남자처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배워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평등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네. 그렇게 배운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는데 일상에서는 실제로는 그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문화에서는 예컨대 뭐 김치녀라고 하는 조롱과 멀씨를 계속 경험했고 공중 화장실에 갈 때는 몰래 찍힐까 봐 두려워해야 되고 졸업을 해서 정규직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니 이미 차별이 시작되고 그거 뚫고 또 취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회사 안에서의 성차별이 만연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이자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배운 것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설명할 수 없었는데 이 간극을 설명해주는 언어가 페미니즘인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 대화를 나눌 때 비교적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남녀 여남이 네. 공평한 대우를 받았다. 네네. 그러나 사회에 나와보니 그렇지 않았고 이걸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성으로 이 사회를 살면서 경험했었던 주변성 안에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주변성을 또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는 것이 페미니즘인데 지금 20대 여성들은 그런 각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네. 이게 이제 뭐 인터넷이나 SNS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네. 사람들이 자기 아주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를 거기에 쓰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나눌 공간이 없었을 때는 내가 뭐 성폭력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혹은 내가 운이 나빠서 이런 일을 당했나? 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이제는 그걸 얘기하다 보니 나뿐만이 아니라 너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페미니즘에 어떤 말이 있냐면 똑같은 폭력을 두 사람 이상이 경험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말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뷰에 나오셔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랑 싸우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또 20대 여성분들이 못다한 이야기들이 또 있거든요. 저희들이 네네. 있으니까 그거 준비됐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뭐 결혼할 생각도 없고 애를 낳을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한테 바라는 건 너무 많은데 해주는 건 너무 없어요. 약간 이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딱 그런 마인드였어요. 나가서 살아야겠다. 라는. 좋죠. 네. 일명 탈조선이라고. 탈조선. 아마 20대 되게- 치고 안 부른 사람 없을걸? 저는 요즘 되게 느끼는 게 딱 하나예요. 무서워요, 진짜. 사회 나가는 것 자체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예빈아 울지 마. 왜 울어? 진짜. 나 응원해주는 사람이 꽤 많다고 보거든? 나도 날 응원하고 내 부모 형제들도 응원하고 내 친구들? 니네들도 나를 응원하고 잘 됐으면 하잖아 다들. 그러니까 미래에는 뭐라도 조금 더 나아져 있겠지. 나 작년이랑 올해 맨날 했던 말 얘들아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부금 양화대교로 해줘. 아프지 말고. 맞아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가자 행복하자. 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이런 질문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 언제부턴가 자꾸 이렇게 싸움을 가장 사회 구조적에서 사실 지금 20대는 가장 지금 아래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뭐 상대적으로 지금 조사돼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 그다음에 뭐 수입, 뭐 그냥 다 깨놓고 얘기했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을 자꾸 주류에서 여자, 남자, 여자로 갈라서 싸움 붙이고 그걸 즐기면서 오히려 자기 제도권으로 돌려야 될 화살들을 서로에게 돌리게 만드는 구조가 아닌가
저는 그게 제일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네. 이제 청년 문제라고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거 청년 문제 아니고 한국 사회의 병폐가 네.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이 20, 30대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 문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청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으니까 자꾸 젠더 갈등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네. 예컨대 뭐 어떤 특정한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사이트를 폐쇄하면 마치 20대 남성들을 위하는 것인 것처럼 프레임을 짜면서 20대 남성의 표심을 건드린다든지 이런 식의 정치인들이 있죠. 근데 전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로 20대 남성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는지 그걸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정치인으로서 고민했는가. 그냥 지금 갑자기 등장해서 아주 쉬운 해결책을 던짐으로써 하지만 그 해결책은 불가능한 해결책이거든요. 한국에서 어떻게 무슨 페이지를 폐쇄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네, 역으로 얘기하면 누가 진짜 진정으로 20대 여성들의 문제, 또 우리 사회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20대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들에게 기성세대들이 던져줘야 되지 않나? 네, 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나중에 또 모셔서 조금 더 깊이 좀 얘기를 꼭 좀 들어보고 꼭 싶다는 다시 생각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부름 칭찬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